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HLB 한번 볼게요. 오늘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네요. 뭐 저도 보고 있지만 HLB 먼저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한투연, 그죠? 한국투자연합 이렇게 되겠죠? 한국판 게임스탑 게시 타켓은 HLB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HLB 이렇게 쭉 넣으면 뭐 21%막 지금 급등하고 막 움직이고 있죠. 공매도 반대 카이스탑 운동의 주가 급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은 언제든지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이슈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슈만 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접근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이슈가 또 있는데 이런 건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HLB를 이런 뉴스를 보고 내가 접근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다면 참고사항으로만 한번 보세요. 참고사항으로만 황 대표가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항상 주가라고 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이슈를 기회해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몽땅 사서 이번에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죠. 지극히 황 대표는 그냥 제가 하던 그 방법 그대로 저런 내용을 휘둘리지 않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차분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주식은 항상 흥분하기 시작하면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하니까 조금 가라앉히면서 보도록 할게요. HLB 연봉부터 볼게요. 연봉부터. 먼저 보면 HLB가 그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가를 조금 당겨보면 초반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1996년도에 보면 엄청나게 주가가 있던 거 있어 있죠.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게 여기 보시면 왜 저렇게 움직였냐고 보면 여기 보면 수정 주가 있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그 권리락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액면 분할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반영한 게 수정 주가인데 이걸 지워볼게요. 그러면 주가가 좀 다르게 볼 거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면 21만 원이 가장 높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보여지는 거고 수정 주가라고 하는 건 그동안의 주가가 실질적인 반영되는 움직임.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접게요. 자, 그래서 2000년도,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주가는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봐야 되겠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 저가에서. 그러면 이 부분 굉장히 뭔가가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그죠? 그렇다가 2019년도에 주가 흐름이 조금 이렇게 올라왔죠. 94,000원까지. 그러니까 2009년 그리고 2015년까지 거의 흐름을 저점에서 계속 놀다가 2015년서부터 머리를 슬슬 들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HLB는 뭔가 계속해 착실히 성실하게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거래가 가장 많았던 거래년도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이쯤에서 멈춰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5만 원대가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저항받았던 것도 있는 거고 여기 왔다 갔다 이거 작년에 왔다 갔다 올해 그래 고점에서 움직였다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매물에서 5만 원대가 통과 여부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저걸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번 기회에 올라왔을 때 3만 원까지 빠졌었잖아요. 아유 힘들어하고 버리는 즉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다 받아내서 치고 나간다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 자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추세선 정도는 올해 고가부터 재작년 그리고 작년까지 이어지는 이런 기본적인 흐름은 먼저 체킹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5만 원 안착 여부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만약에 5만 원을 넘어가서 5만 원대 지지를 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매물 소화에서 누군가는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밑에를 보게 되면 여기 2만 원대를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전에 2015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고 이 자리를 통과했었잖아요. 근데 올라갔었죠. 눌림을 줬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 2만 원대라고 하는 자리는 최근에 들어와서 HLB는 깨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가가 막 내려와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2만 원대를 깨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38,000원에서 2만 원은 거의 반토막인데 상대표 너무 멀지 않아? 그래도 기준은 잡아야겠죠. 네, 최소한의 기준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만약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기준이 없다 그러면 불안해서 던지게 되고 최소한의 이익이 없다면 벗어났을 때 이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서 손이 더 못 나가죠. 그럼 포기 상태가 되게 되면 주가는 어렵죠. 주식은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 분석을 하는 거고,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가격이 제시되는 것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락이 심합니다. 그죠? 아까는 올라간 게 43,000원까지 갔다 지금 3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근 20% 정도가 막 급등락이 막 심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8,000원 정도 움직이는 거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과 뒤를 동시에 다 살피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 월봉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월봉으로 넘어가면 최근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땠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대추세인 2019년서부터 고점을 이렇게 낮춰왔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대추세에 저항을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옹기종기 여기가 거래가 많았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5만 원을 안착하고 5만 원에서 조금 확대된 다음에 6만 원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빼곡하게 이렇게 저항대가 거래가 많았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매물이 상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헤쳐서 안착을 여부 이게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진다면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거죠. 이런 점 참고해야 되겠죠. 자, 점점 좁혀가는 거죠. 자, 그럼 월봉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월봉으로 넘어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 고점 2019년 그리고 고점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래도 스탑 분석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올라왔을 때 여기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가 헤드 머리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기 이제 숄더 어깨 내지 넥이라고 하죠. 목 이렇게 그런 자리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와도 이 자리는 또 한번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5만원대, 6만원 여기는 곳곳에 굉장히 많은 저항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도 쉽게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죠. 그러니까 헤쳐나가야 돼요.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과거에 2019년서부터 작년까지 이 흐름을 이렇게 뭔가가 수렴성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기지 못하고 이쪽으로 빠졌어요. 황교표가 이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래서 흐름이 역행돼 있는 것을 항상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하지만 반면에 3만 원대를 보게 되면 또 여기 또 지지하 저항 또 있죠. 이렇게 2019년도의 아랫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저항했다가 지지를 바뀌어놨고 그 다음에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지지하려고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HLB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3만원과 그 다음에 5만원, 6만원, 7만원 사이 강력한 매물 부담이 있는 저항하고 그 다음에 지지대하고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아무리 HLB가 잘못돼도 3만원 이탈해서 놀기 시작한다라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3, 4년에 걸쳐서 이렇게 형성된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누군가가 시장에서 공감을 했던 뭐였던 간에 굉장히 애를 썼던 가격이잖아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되도록이면 깨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런 이슈를 갖고 이 종목을 접근해서 배팅했다 그러면 이 밑으로 놀기 시작하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물론 살짝 뺐다가 휩소를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얘기할 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게 매매가 어려운 거잖아요. 무조건 들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용 없이 그 주식을 하게 되면 그냥 내동에 의해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HLB는 지금 3만원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쪽에서는 5만원, 6만원, 7만원이 빼곡하게 저항값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상대표라면 이런 이슈가 있다면 3만원을 보고 뭐 비중은 많이 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슈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뭐 이런 게 잘 되면 우리가 비트코인도 그랬던 것처럼 가상화폐도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슈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를 투자해보는 것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다만
기준은 반드시 갖고 하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3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자, 그러면 HLB가 그동안에 좀 한번 봐볼게요. 봐보면 뭘 보려고 하냐면, 자, 보시면 HLB는 중견기업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대형주에 속하죠.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오늘 좀 뭐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한 4조 정도에 움직인다고 봐야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제약, 바이오, 특수선박, 파이프 사업 활력대 자체가 굉장히 넓은 분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재무 정보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그다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형주 치고는 그렇다는 얘기는 매출액 구조나 너무 좀 취약해 있죠. 그러면 기본이 좀 퀘스천이 찍혀 있는다는 거죠. 기본.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이 퀘스천이 찍히면 접근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황 대표는. 지금까지 제 방송을 많이 들으셨다면 물론 제가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이것만 갖고 표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가는 꿈을 먹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기대감보다는 기본은 갖춘 상태에서 기대감이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파란 부분이 좀 있으면 전 많이 퀘스천을 씻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연간 실적 넘어가 볼까요? 연간 실적도 보면 대형주 치고는 지금 보시면 그다지 매출 구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것만 가지고 다 주가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성장성을 네가 모르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서가 아니고요. 주식은 낙관론을 펼치거나 비관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겠죠. 왜냐,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도 이게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기준은 존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기준을 잡아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다 좋은데,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좀 미진하니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HLB는 이렇게 보게 되면요. 3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분명히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조금 범위를 넓히면 이렇게 보면 정확히는 2만 5천 원서부터 3만 원까지 이렇게 범위가 있죠. 그래서 조금 넓힐게요. 2만 5천원, 3만 원을 가격 지지, 가격대로 삼아서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거죠. 최소한의 이걸 안 잡아놓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원칙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지키는 매매를 하라. 원칙을 지키는 매매. 근데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포기하거나 내동을 하거나 또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사람들은 매매하면서 손실 보는 걸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 하는 게 매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지키는 매매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지금 오늘도 이슈가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일봉의 추세선에 오늘 고점이 지금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안에서 이렇게 수렴 형태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여지는 있죠. 그러면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이 트렌드를 벗겨놓고 눌림을 형태가 형성이 된다면 한번 저도 소액이나마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도 그랬잖아요. 누구는 다 아니다 했는데도 그게 엄청나게 갔었잖아요. 근데 끝물에 따라가서 또 쫓아가서 그걸 보고 또 항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소문에 사서 뭐라고 해야죠? 이슈에 팔아라,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소문이 막 무성할 때는 말이 많아. 이게 어떻다 저떻다. 근데 이미 그게 뉴스화되고 팩트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가는 제자를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동산도 그랬고, 그죠? 부동산도 뭐 한번 버블이 온다. 근데 저도 버블이 온다 쪽에 가까워서 굉장히 무섭긴 했거든요. 한번 터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부 정책 실패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세적인 힘들이 더 크죠. 알고 보면. 왜냐면 전 세계가 거의 많이 그랬으니까요. 그럼 우리나라도 거의 편승하고 있는 건데 뭐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할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경제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있는 현상들이에요, 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 사이클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경제는 미래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항상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HLB는
25,000원과 3만원 기준은 지키면서 매매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추세 지금 저항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렴 구간에 놓여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접근해도 나쁘지 않고요. 5만원, 6만원, 7만원은 계속해서 저항이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 6만원, 7만원 만약에 위쪽으로 향해 넘어간다면 그 뚫고 안착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5,000원, 3만원 지지대. 요거 기억하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HLB 조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정원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